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이 도담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도담에 대한 풀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를 기본적으로 바르게 세팅을 못하고 모르면 한참 헤매매 옆길로 걸어간단 말이죠. 그래도 한참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매몰에 빠지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생활도를 하는 겁니다. 생활도. 신한테 매달리는 그는 신이 도가 아니고 생활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됐었느냐 하면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과 역대의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날 우리 생활도를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역사에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지식을 이제 다 갖춘 거죠. 역사를 아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종교의 역사도 알았고, 모든 이게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기독교고 불교고 무슨 이 도교고 뭐 유불선이고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한테 정보를 준 거지. 네가 그대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거에 사는 방법이고 이것을 조금 접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연구하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되는 게 교회, 사찰, 도파 이런 거 인자는 좀 다 모이기 시작을 했지 않냐 이 말이죠. 과거에는 안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흩어져 갖고 자기 자신을 갖추는 시대였었어요. 이게 몇백 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자기를 갖추는 시대예요. 왜? 다음에 윤회하면 되니까. 이걸 소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내가 인생을 또 육신을 받아가 올 거니까 조금 질량을 높여갖고 떠나야 되는 영혼이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스스로 자기를 닦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2차 대전 이후로 윤회가 끝나는 후천 시대가 오는 그런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낸 거예요. 홍익 인간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대성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성불이 아니고 대성불이다. 대성불은 니를 갖추어서 네가 삶을 살 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것을 네 삶을 불사르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불사르고 가는 것. 이것이 티 없이 불사르고 가면 너는 대성불이 돼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이제 홍익 인간 시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 너희들이 와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더 윤회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을 윤회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질량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윤회를 못하고 그게 윤회가 없는 거죠. 마지막 일생인 거죠. 그럼 질량이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놓은 세상에다가 내가 한번 지도자로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질 높은 일을 하러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고 가는 것이고 두 번 더 윤회해 올 사람들은 아주 질이 낮아도 단순한 일들은 지금 하면서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인생을 살고
다음에 육신을 받아가 윤회하러 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부는 생활도를 닦아서 생활 속에서 바른 진리를 찾고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의 내가 모든 이 업을 소멸하는 그는 도의 길. 이는 대성불들의 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다. 외로워서. 왜 내하고 말을 섞을 만한 이 질량이 안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을 많이 들어라. 많이 듣고 있으면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사람하고 이게 안 통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뭐 술도 같이 먹고 막 노래방에도 같이 가고 막 어떻게 해서든 통했는데 좀 알고 나니까 질량이 달라져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질량이 높아졌다. 자동으로 그래 돼요. 그래서 일반인은 아무거나 하니까 내가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여럿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공부는 가르쳐 주는 걸 열심히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요 옆에 사람들하고 나눈 게 통할 때 나는 엄청나게 질량이 다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조금 옆에서 이런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요런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듣고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자꾸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나서 같이 내하고 대화를 한다면 인자는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이 자체가 도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들어가면 1학년 때 하는 행동이 틀리고 2학년 때 하는 행동이 틀리고 3학년 때 하는 행동이 틀려요. 그러면 이 정법 가족들이 지금 정법을 만났는지 1년 차는 1학년짜리입니다. 2년 차는 2학년이에요. 1학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고 가요. 왜 우리 대학에 처음 들어가니까는 대학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걸 자꾸 듣고 보고 하는 것만 해야지 그러다가 이게 맞니 아니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학년 딱 올라가면 1학년 새내기가 오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 30%를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무까지 같이 성장을 하니까. 요걸 못 했을 때 나는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3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70%를 행하는데 내 밑에 이게 행하는 거 30%, 2학년한테 행하는 거 30%, 1학년한테 행하는 게 40%, 70%를 내가 행하면서 간다면 나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담을 나누는 게 돼요. 내 아래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내가 도와만 준 거냐?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들을 가리킴으로써 내가 지도력을 갖는 공부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나는 사람들을 다스릴 힘을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못 다스려요. 지도자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갖춘 게 있다면 30%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법칙이 있다. 사회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면 성장은 의무를 행하는 것까지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얻은 게 있으면 행할 법칙도 나는 같이 성장을 한다. 그런데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으면 나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 표가 나는 게 뭐냐면 후배가 선배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선배가 후배한테 행할 몫을 행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존중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행할 것을 후배들한테 행하고 가야만 이게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거기에서 또 행할 걸 하고 가야 연결고리를 갖고 후배들이 절대로 우리 선배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왜? 행한 것을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 고리가 끊기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쁘지만 너의 의무는 행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아래 위는 고리가 연결돼가 있어야 이것이 바르게 운영되는 겁니다.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도담을 나누는 이 질문의 이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내 주위에 행할 수 있는 행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내가 받은 것이니까 이 의무를 행하는 것을 내가 의무 행하는 것은 30%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서 30%를 가지고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다르게 성장하는 지도력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 이것이 도담을 나누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